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증들 중에서 대상포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도 이 중에서 아셨던 분도 계실 거고, 예전에는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크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뭐 대상포진의 이름 한두 번 정도는 다들 들어보신 것 같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상포진이 왜 생기고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피부에 물집이 올라오더니 이게 쭉 번져나가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번쯤 이제 대상포진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던 분들 있어요. 그래서 수두를 앓고 지나갔는데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절에 이렇게 잠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내가 체력이 좀 많이 약해졌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는 이렇게 쭉 피부까지 나와서 피부에 이런 감염을 일으키는 거를 우리가 대상포진이라고 불러요. 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우리 몸에서는 이 몸통이에요. 몸을 보면은 이 갈비뼈를 따라서 늑골을 따라 이렇게 신경들이 쭉 지나가는데 그 신경을 침범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신경을 따라 가지고는 쭉 수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신경을 따라가는 길을 따라 이렇게 길게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대상포진의 대자가 띠 대자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허리띠 띠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서 이제 대상포진이라 그러고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몸통에도 나타나지만 우리 몸 어디든지 신경이 있는 부위들은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두 신경 정도 침범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은 어떨 때는 이게 전신적으로 확 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안면신경을 침범하거나 그러면 얼굴이 확 돌아가 버리죠. 그런 경우에 이제 람사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안면마비에 비해서 훨씬 좀 예후가 안 좋습니다. 혹은 뭐 청신경을 자극을 해서 갑자기 뭐 귀가 좀 잘 안 들린다든지 시신경을 자극을 해서 좀 이렇게 시각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잘 발견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할수록 후유증이 덜 남아요. 근데 이게 발견이 늦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둔 다음에 치료를 시작을 하면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처음에는 꼭 감기 몸살 비슷하게 와요. 너무 갑자기 몸이 피곤하고 막 몸 한두 군데가 이렇게 쑤시듯이 아프고 그러면서 좀 뭐 피곤하고 약간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이런 감기 몸살 비슷한 증상이 한 3, 4일 정도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부에 수포가 몇 개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번지는데 번지는 게 어떤 모양으로 번진다 그래서 신경을 따라서 쭉 번지기 때문에 띠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번지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팔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길게 번진다든지 다리 같은 데도 길게 이렇게 내려간다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 단계에서 빨리 발견을 하셔가지고는 이제 항바이러스를 투여를 하고 하면 후유증이 좀 덜 남는데 근데 자연 경과로도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거의 한 80~90%는 그냥 별다른 조치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나면 거기에 딱지가 앉으면서 나중에 이제 딱지가 벗겨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끗하게 아물게 되는데요. 한 1~20% 정도에서는 이게 후유증이 남아요. 후유증이라는 건 신경을 침범한다 그랬잖아요. 신경에서 염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경이 손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낫고 나서도 신경 손상 증상이 회복이 되질 않아서 계속해서 이 통증들이 뭐 몇 개월씩 혹은 몇 년씩, 몇십 년씩 이렇게 계속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도지는 수가 있어요. 다시 재발되는 경우들도 한 많죠. 번 안 사람도 또. 네, 한 번 나았다고 해서 다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잠복했다가 언제든지 내가 또 몸이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다시 나타나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50대 지나서 60대 이후에 좀 잘 나타나는 편이고 아무래도 내가 좀 체력 좋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괜찮은데 이제 좀 체력이 떨어지고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더 잘 나타나는 편이고요. 상당히 흔해요. 전체 인구 중에 유병률이 1% 정도니까 100에 1명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걸린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예방접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란이 많은데요. 굳이 예방접종을 맞아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다음에 예방접종을 맞음으로 인해서 받는 손실이 있잖아요. 그런 이득과 손실을 따졌을 때 그다지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고 유효하지는 않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냥 길어 와가지고 불편하서 응급실로 실려갔어. 그렇죠. 초반에 좀 잘 발견을 하면 좋은데 예방접종을 맞아도 절반은 걸려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해가지고는 완전히 100% 예방되는 게 아니고요. 또 전체 유병률이 1% 미만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1%에 걸릴까 싶어가지고는 굳이 그거를 맞는다는 것도 효용성에 대해서는 좀 이제 물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앓더라도 혹시라도 대상포진 앓더라도 초기에 잘만 관리하면은 또 쉽게 낫는 질환이기 때문에 굳이 꼭 예방접종까지 맞아야 될 필요에 대해서는 뭐 좀 논란이 있고 굳이 안 맞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스테로이드 제제나 면역 억제 치료를 하는 뭐 이식을 받거나 뭐 항암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렇게 뭐좀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방접종 자체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굳이 내가 그다지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다 그러면은 예방접종 안 맞아도 괜찮은데 혹시라도 집안에 면역력이 되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항암제를 투여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제 체력이 떨어져 있다는 이런 분을 돌보는 환자분을 돌보는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대상포진이 내가 걸려서 문제가 집안 식구들한테 옮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분들이라면은 예방접종이 좀 필요가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나머지는 글쎄요 뭐 차라리 평소에 좀 체력 관리에 더 신경 쓰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대상포진이 일단은 걸렸다 그러면은 초반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시작할수록 후유증이 훨씬 덜 남게 된다. 그래서 물질만 올라오고 할 때 그때는 피부과나 내과 쪽에 먼저 가셔가지고요. 항바이러스제를 한 일주일 정도를 같이 복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신경을 너무 많이 손상을 시켜버리면 이 후유증이 좀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유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요. 신경이 계속 이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그런 분들이 오면 이제 주겸약침을 쓰게 되는데 주겸약침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런 신경통들을 좀 차단을 하고 안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좀 만성화돼가지고 이제 후유증을 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겸약침도 쓰지만은 전침이 조금 이제 효과가 있다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작을 걸어서 그 신경을 좀 이렇게 단련을 시키고 자극 훈련을 시키고 하다 보면은 그런 통증 강도를 점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후에 이제 신경통이 사라지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평상시에 좀 면역력을 많이 높여놓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대상포진이 일단 걸렸다는 얘기는 내가 요새 체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구나, 면역력이 너무나 떨어졌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잘 쉬어서 면역력을 빨리 회복하는 게 좋고요. 일단 대상포진이 걸렸다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이제 한약을 같이 쓰거나 그렇게 해서 빠르게 이제 면역력을 회복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후유증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